급한 김에 뭐 사체를 끌어다 쓴다거나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늦게 받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이제 가중 처벌을 받도록, 그것 때문에 민식이법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소명이잖아요.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저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홍 반장입니다. 네, 오늘도요. 보시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 봄님 모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 지금 바꿔 가입해야 돼요? 저도 가입되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진짜 가입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일단 운전자 보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장기보험,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조금씩 납입하고 10년이나 15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상품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사실은 자동차 보험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특약 형태로 이름이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입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형사합의금,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벌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자동차 보험에 있는 특약은 보상 내용은 동일하나 차를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네. 그 차를 나도 몰고 와이프도 몰고 애들도 몬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이 차를 몰면 네. 이 차를 모는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운전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만 들어놓고 그렇죠. 자동차 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그렇죠.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그에 비해서 네. 장기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분이 내 차도 몰고 내 차가 한 대 더 있는데 그것도 몰고 회사 차도 몰고 친구 차도 몰고 할 때마다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사람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어느 차를 몰든지 다 이 차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되면 다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들면 차를 모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는 우리 집 차만 몰아. 네. 그리고 우리 집 차의 가족들이 다 이걸 몰아. 그러면 네 명이 들 필요 없이 그 차의 특약을 들어서 네 분이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해서 그렇죠. 네 분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여러 대를 몰기 때문에 그 차마다 그렇게 보험을 들기가 어려워.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가입해서 어느 차를 몰더라도 보상을 받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저는요 제 차만 몰아요. 예를 들면 제 차만 몰아요. 그럼 제 차에 이런 형사합의와 관련된 담보, 형사적인 책임을 책임져주는 담보와 벌금 담보 뭐 이런 것만 가입해 놓으면 운전자 보험 가입할 필요 없겠네요. 똑같아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지급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네. 그 개인이 가입하는 장기 보험 형태의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금액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나는 금액을 좀 충분히 가입하고 싶어 하면 그때는 이제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쓰셔야 되겠지만, 뭐 나는 그런 상품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봤더니 자동차 보험이 들었네. 그러면 뭐 굳이 운전자 보험을 또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보험료는 이제 아니 네. 보상받는 금액이. 그 보상받는 금액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어쨌든 둘 중에 선택할 수 네네. 있는데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어쨌든 나를 따라다니는 건 운전자 보험, 차를 따라다니는 건 자동차 보험. 그렇죠. 네. 왜 제가 가입 금액을 그러냐면 회사마다 가입 금액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아하. 운전자 보험도 가입 한도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회사의 상품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새 가장 운전자 보험이 다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새롭게 나오면서 운전자 보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보험업계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 예전에 없었던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전부터 오랫동안 팔아왔던 상품인데 지금 더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운전자 보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상품이 좀 바뀌어 왔어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과실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을 했었는데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 중과실이라는 게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네네네. 네, 그중에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이제 보상이 됐었는데 네네. 그 2009년인가에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면 내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다음에는 공소쟁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조항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중과실이 아니지만 나한테 아주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했을 때 공소시효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법률이 바뀌었냐면 중과실이 아니라도 네. 중상해를 입히게 되면 여기서 중상해는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네. 대체로 이제 6주 이상 진단을 받는 6주 이상 진단을 받는 네, 걸 네. 중상해다라고 이런 상에서 얘기한다. 그렇죠. 네. 이런 중상해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도 공소시효를 당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해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횡단보도를 에서 사람 보행자를 치거나 과속을 하거나 스쿨존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추돌 사고 그렇죠. 달리다가 그냥 추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네.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중상해를 입으면 네.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형사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금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네. 그런 형사 합의금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2009년 10월 이후.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형사 합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네. 금액이 좀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과거에는 그 형사합의 지원금이 내가 우선 합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급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피해자에게 얼마를 줬습니다 하는 거를 보험사에 알리면 그러면 이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받았던 거죠. 한도만큼.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금액이 크면 우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치, 내 주머니에서 먼저 돈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급한 김에 뭐 사채를 끌어다 쓴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늦게 받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17년 1월부터 이제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네. 이런 거죠.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하고 네. 형사합의금을 1억 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네. 뭐 상황사고가 발생해서 네, 네. 그러다 내가 가입한 형사합의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까지 들어있다면 내가 돈 돈을 받을 수 있네. 그렇죠. 내가 먼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바로. 그 피해자 유족들한테 바로 1억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 그렇죠. 중간에 나를 거치지 않고, 네네. 뭐 나는 사채 쓸 필요도 없고, 네네. 내 통장 털 필요도 없고,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바뀐 게 2017년이었고요. 2017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스쿨존 사고, 즉 이제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슈가 네네. 된 것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벌금의 한도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때 우리 지난번에 봤죠. 네. 처음 그런데 봤어요. 네. 이번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이제 가중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금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벌금의 한도 금액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한도가 올라간 3천만 원짜리 벌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작년에 네.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 증권을 이렇게 보면 네, 벌금이 2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벌금을 맞는데 가중처벌돼서 3천만 원 벌금을 맞았다? 그러면 보험에서 2천만 원밖에 못 받고 그렇죠. 1천만 원 제가 내야 되는. 네, 네. 근데 지금 가입하면 그렇지 않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요새 운전자 보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굳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것 때문에 민식이법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뭐 이게 무슨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보험사는 상품을 바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벌금이 걱정된다면 네. 뭐 내가 운전자 보험으로 따로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뭐 이것 때문에 보험을 하나 또 든다 보다는 이제 이런 위험이 생겼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식이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소명이잖아요.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스쿨존에선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 정말 걱정이 된다면 운전자 보험을 나름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차이는 있어도 정말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벌금 정도만 든다면 장기 보험도 월 10,000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월 10,000원이면 언제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 보험료가 쓰이는 상품이니까 10년짜리든 15년짜리든 월 10,000원씩. 그래. 네. 10년 동안이면 10년 동안 돈 내고 10년 동안 보장받고 15년이면 15년 동안 돈 내고 15년 보장받고. 네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실손하고 거의 비슷한. 네네. 그래서 그런 보험료도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차를 모는데 우리 집 차만 몰고 우리 집 차에 나뿐만 아니라 뭐 와이프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차를 몬다고 하면 차로 이제 그 법률 비용 손해 지원 특약을 가입해서 그래서 내 가족들이 같이 보장을 받는 뭐 그런 특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에 거기에 특약을 추가해서 네. 이 차를 보는 모든 가족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자, 그러면 분명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동차 보험에도 특약이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따로 장기 보험으로 가입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그냥 차 한 대만 몰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로 보장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금액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합의지원금, 즉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최고 1억까지 보상되는 반면에 자동차 보험은 최고 3,0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좀 나죠. 3,000만 원이면 언제 3,000만? 한도가 3,000인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 3,000만 원? 사망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그리고 합의금이 3,000?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지금 운전자 보험은 뭐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한도가 되어 있는데 네네. 자동차 보험은 5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네네. 걔 너무 작다. 지난번 우리 영상 보시면 알아요. 왜 작은지. 네네. 그래서 네. 내가 운행을 자주 하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들이 난 걱정이 돼 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지금 위험은 높아지고 있고 내가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난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의 합의금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만약을 위해서 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높은 한도로 가입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럼 만약에 자동차 보험은 3,000인데 운전자 보험 1억이래요. 그럼 운전자 보험 보험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자 보험이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형사비 지원금이나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1억 하면 5천만 원 하면 보험료가 100원인데 1억 하면 한도가 보험료가 200원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고가 난다고 1억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금액이 준 거니까. 네네. 아하.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되 이런 방식은 보험료가 한도가 높다고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한도를 높여서 가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예전에 운전자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중에도 지금 자동차 보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가 3,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이런 담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오케이. 네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네. 들어놓으신 분들은 한도를 높여놓는 것도 네.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전액게 이제 만기가 됐거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해지라고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에 거를 3,000만 원 들었으면 네네. 이제 이번에 가입할 때 3천 초과하는 것만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3천만 원짜리를 해지하고 1억짜리 드는 게 아니라 네네네. 3천만 원짜리 내가 들어놨으니 내가 걱정하는 건 3천만 원 넘어서 발생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3천만 원 초과 1억까지 보상하는 게 따로 있어요. 최고가 1억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하.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보험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15년 뭐 보험 든다. 그럼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말 나는 이런 그 자동차 운행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걱정이 된다 하면 뭐 지금까지 가입했던 걸 해지하시고 새로 하나 가입을 하시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보험료 비용이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또 만약을 대비한 위험의 한도를 높여놓는 건 위험 보장에 대한 한도를 높여놓는 거니까 저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네. 한번 보시고 네네. 운전 많이 하시니까 네, 운전을 하나 많이 준비해 하니까 두십시오. 중요한 건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거부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 왜 필요한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동차 보험과 차이점도 잘 이해했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보험님 또 모실 거예요, 아시죠? 네, 또 준비하고 불러주세요. 계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